한 주간의 주요 회의라든지 산업 일정, 주요 정책을 토대로 알아보면서 유망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하는 이슈 캘린더 김영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이슈 캘린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 이번 주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주요 일정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3일에는 한반도 국제 포럼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넥서스 4, 넥서스 7, 넥서스 10이 이제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시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구의 판매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14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산업계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중국의 일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 특히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중국 관련된 내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지난주는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약간 좀 자세한 내용을 곁들여서, 좀 더 이 중국 관련 내수주들에 대한 주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일정상으로 보면은 지난 8일부터 이번 주 14일까지 이 전대라고 하죠.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부, 그러니까 제5세대 지도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정권 이양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있는 이 행사를 통해서 결국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그리고 총리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 향후 추가적인 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12월에는 이제 경제 공작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 경제 통화 정책의 기초적인 부분들이 또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이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통해서 이 시진핑 총서기가 이 국가 주석으로 정식 취임하면서 이 향후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탄생이 결국 이 중국 경제 정책 측면에서의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에 따라서 관련 업종이나 이 주가에는 상당히 좀 적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그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 중국의 그 고정 투자 성장 기여도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이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 10%대 고성장을 보이던 중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그 둔화되면서 7%대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성장 기여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정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그러면서 보시듯이 하락하고 있고 순수출도 이 유로존 문제라든지 또 미국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아직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 성장률 유지를 위해서 이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진핑 총서기의 경제 이념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 포용 속의 성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30여 년간의 기업 개방 과정에서 이 빈부격차가 심화됐고요. 이 지방과 이 도시 간의 격차가 또 심화된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그 계층별 갈등, 지역별 갈등 이로 인해 사회 불안이 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 불안에 대한 안정화를 기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중국 경제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수출 투자 주도의 양적 성장이었다. 지금까지가 그랬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 소비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이렇게 바뀐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 중국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은요, 38% 정도 됩니다. 선진국이 한 70% 정도 되니까 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낮은 소비 비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12차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 목표가 또 내수 확대이면서 이 정책 기본 방향이 임금 인상, 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으로 최근에 보면 이제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최근 그 부분도 둔화되면서 임금 인상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9.5% 나와 있는데요. 20% 가까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준비된 그림을 보면은요. 임금 인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20%대의 임금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이 중국
GDP 내의 임금 비중이 2010년에 27%대였는데 결국 그 2013년 내년 정도 되면 이제 30%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오리온의 그림입니다. 네. 예, 이 성공적으로 좀 중국에 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성공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초코파이가 되겠는데 이 올해 중국 매출액이 9천억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과 매출액을 초과한 규모죠. 대규모인데요. 이 성공 포인트가 바로 이 초코파이라는 경쟁력 있는 제품, 경쟁력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먼저 초코파이로 진입한 이후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제품 수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이 늘어나는 라인업 중에서 고성장세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 관련주를 살펴볼 때는 이처럼 그 핵심 브랜드, 경쟁력 있는 브랜드와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오리온을 예를 들어주셨듯이 내수와 소비 관련된 중국 관련주들 사실 많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오리온 살펴주셨는데 이 밖에도 내수 관련주들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중국 관련 내수주들, 뭐 이벤트도 이벤트지만은 최근에 시장에서도 가장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뭐 빙그레라든지 CJ 오쇼핑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리온,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같은 이러한 그 화장품 업체들, 제닉, 그리고 베이직하우스 같은 의류업체들도 아마 이 향후 소비의 어떤 진작을 위한 정책 발표 이후에 효과가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그 화장품 업종 내 그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견조한 상승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해외 법인,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법인의 어떤 실적이 꾸준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충분히 이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300억 원 매출에 순이익 20억 원 정도 달성이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50억 원 정도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리점의 어떤 영업 지원이 축소되면서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비크림,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 네. 되겠는데요. 이게 뭐 오리온으로 따지면 초코파이에 해당되는 그렇죠. 상품이 되겠습니다. 비비크림 매출이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에센스라든지 앰플이라든지 이런 그 추가적인 아이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미샤데이 아십니까? 미샤데이라는 게 이제 빼빼로데이처럼 이렇게 뭐 화장품 업계에서 상당히 큰 행사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마케팅 요소를 타 업체, 경쟁 업체에서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처럼 어떤 브랜드 인지도가 이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7월과 12월 이 빅세일 기간에 매출이 급증세를 보고 있고요. 이제 12월에 또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예. 이와 같은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는 또 추가적인 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에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충성 고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매장을 가지 않더라도 이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산다는 얘기죠. 이런 예. 측면에서 보면은 마진율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뭐 한류라든지 또 기존의 제품의 어떤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월 빅셀 기간을 예를 들면은요 온라인에서 평균 매출의 4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 또 마지막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네. 신제품 효과 그러니까 초코파이로 들어가서 이제 추가적인 제품 매출이 늘어나는 오리온처럼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비비크림을 중심으로 해서 앰플, 에센스 이렇게 추가적인 신제품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기존의 비비크림 이외의 타 제품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소비를 늘려가는 따라서 매장당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1년도에 6억 원, 2012년도에 올해는 7억 원 정도, 내년에는 한 7억 2천억 정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세가 지속된다 볼 수 있습니다. 내년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680억 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 PER이 15배 정도 되니까 지금의 어떤 성장세를 감안해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면세점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꾸준히 지금 사실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내수주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완벽한 정배열 차트 흐름입니다. 이러한 차트의 흐름은 사실상 좀 깨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전고점이 10만 원인데 이 내년도의 PER 15배를 감안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 추세 흐름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외 법인의 고성장세 그리고 중국 관련 이벤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 중국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10만 원대의 추가적인 상향 돌파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15에서 2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수준에 와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또 양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외국계 창구에서도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전고점 수준을 올라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이블 CNC 중국 관련된 이슈 살펴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 감사합니다.